자, 봅시다. 행동 영역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일단 말하고 싶은 주제는 치, 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치환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치환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치환의 목적은 그냥 인간이요, 복잡한 것을 호로록 편히 보고자 해요. 복잡한 놈을 뭐 하자고? 편히 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 문제를 풀 때요, 우리는 주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약간 다가가는 자세가 좀 달라요. 어떤 자세가 다르냐면, 봐봐. 내가요, 지수, 함수를 치환할 때를 봅시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말이야, 첫 번째, 내가 2의 x승 얘를 t로 치환할 때를 보자는 거야. 2의 x를 t로 치환할 때. 그러면 항상 흐름은 이렇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치환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복잡한 걸 편히 보고자 내가 치환을 했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과정까지 간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는 무슨 과정을 해야 되냐면,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복원시켜야 될 거야. 그런데 지금 나는 범위 설정에 좀 주목하고 싶거든. 정확하면 도대체 무슨 범위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치역의 범위예요. 즉 함수값의 범위라는 거지.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2의 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는요, 호로로로록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예요. 그렇죠? 나는 몇 콤마 몇을 지나요? 라고 보신다면 0,1을 지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자체를 t로 치환했다는 것은 이 x가 음수든 x가 0이든 양수이든 간에 나의 함수값은 항상 x축 위에 있으므로 뭐가 된다는 거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또는 마이너스 1억이든 또는 x가 1, 2, 3이든 간에 하여튼 내가 치환한 이 t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결국 함수값의 범위라는 거야. 그래서 t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반드시 뭐를?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를 설정하자? 범위를 설정하십시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 별다른 게 없거든. 지금 t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자체, 범위 자체는 x의 범위가 실수 전범위에서 해석했을 때, 즉 x의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x의 범위가 실수 전범위라고 한다면 그때 t는 0보다 클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때가 있어.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뭐 할 때가 있냐면 제한할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냐? 문제에서 제한을 한다는 건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런 문제에서는 딱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이 범위에만 주목해 달라는 거야. 그럼 그때는 내가 2x를 t로 치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t의 범위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주목하는 건 1부터 4까지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보는 거야. x가 1일 때 나의 값은 뭐예요? 2요. 1,2요. 그리고 4에다 점을 찍어보는 거지. x가 4일 때는 2의 4승 16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쪽 범위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여기에만 주목해주세요. 그럼 그때 함수값의 범위는요, 몇이요? t의 범위는 뭐라고 갖다 써야 해? 등호 있으니까 나 똑같이 등호 있어. 그래서 뭐부터? 2부터. 이게 바로 최소값. x가 1일 때 최소값 2.
그리고 나서 4일 때 최대값 16. 최대값은 사실은 없지.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뭐보다는 작다? 16보다는 작다. 이것이 결국 뭐가 되더라? t의 범위가 되더라. 그런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말이야. 두 번째야. 예를 들어 나는 3의 x승 플러스 5라고 불리는 이 녀석, 얘를 내가 t로 치환해야 될 때도 있을 거야. 얘를 t로 치환.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t의 범위를 세팅해 줘야 되거든. x에 대해서 스페셜하게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x는 실수 전범위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내가 호로록 어떻게 세팅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들아 봐봐. 이 그래프는요 3의 x에 대한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거든. 어떻게? y는 3의 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호로록 얘가 되기 위해서는 y축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했다 이거야. 그러면 원래 점근선은 x축이지만 걔가 플러스 5만큼 호로록 올린 거니까 나요 y는 5. 이게 결국 이 함수의 무슨 선이 되는 거지? 점근선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호로록 나의 그래프는 여전히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x가 0일 때 그때 함수값은 0,6이 되겠죠. 요렇게. 그렇다면 이때 내가 3x 승 더하기 5를 t로 치환했다면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로 함수값은 5도 될 수 없고 5보다 작은 값이 될 수도 없어요. 괜찮습니까? 왜? 점근선이 y는 5기 때문에 이 점근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t의 범위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연습. 항상 뭔가를 치환했을 때 0보다 큰 것이 아니야. 괜찮아? 나는 범위를 설정해 줬을 때 함수값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이러면 되겠다. 연습 한번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2x-3을 t로 치환하는 순간이 온다면 얘는 이 2x에 대한 그래프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때 t의 범위를 세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 거지? t는 점근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함수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 좀 더 중요한 이야기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나는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 자체를 t로 치환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얘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여전히 t에 대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봐봐요. 나 치환을 하게 되면은요 t는 0보다 크다예요. 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딨어? 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나는 5보다 크다예요.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등호는 없죠. 등호가 없는 이유는 점근선과 절대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목해 주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봐봐. 나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저기서 그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호로로 그려주시게 되면 호로로로로 나요. 내가 2x승이에요. 자, 볼게. 나 세모요. 2의 마이너스 x승이요.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분의 1의 x승과 똑같을 테니 나는 얘는 얘요. 하여튼 둘 다 0,1 정점을 지나겠죠.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어차피 말이야. 어차피 연두색 2의 x승의 값도 항상 0보다 크고 보라색 이 함수의 함수값도 항상 뭐보다 커? 0보다 커. 이때 우리가 사랑하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산술 기하가 보이셔야 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요. 괜찮습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우리 둘이 다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바이 산술 기하에 의하여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 나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2배의 루트
루트 뭐보다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이 산수의 기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곱하면 그때는 뭐가 되기 때문에 2의 0승 1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고? 2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나요 2의 0승이 돼서 나는 1이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때는 등호가 들어오겠네.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나는 지금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수함수.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구? 로그에 관해서도 궁금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 치환은 방부등식 문제를 풀 때 많이 쓰거든요. 쓰는 목적은 뭐라고? 복잡한 거를 인간이 뭐 하자고? 편히 보자고요. 그런데요, 로그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선생님, 왜 로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로그에서도 반드시 치환을 했을 텐데 잘 감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로그에 2의 x 얘를 t로 치환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x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x는 실수 전 범위였다라고 쳐볼게요. 제한이 없는 이 상태. 그러면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x 입력에 대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치환을 하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왜죠? 봐봐. 로그에 대한 이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그리게 되면 호로록 나 증가한 이런 함수가 그려지거든요. 이때 내가 점근선이죠. 나요 y축이 점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로록 요렇게 괜찮아? 나는 이게 로그 함수야. 그럼 봐봐. 나는 1,0을 지나는 거 맞지? 이때 함수값은 어때? 마이너스 1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억일 수도 있고 끝이 없어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즉 함수값은 실수 전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범위 자체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로그에서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그때는 t의 범위를 쓸 필요가 없지. x가 실수 전범위가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는 x는 양수여야 되겠네. 선생님 꾸벅꾸벅 미안. 아이씨 창피하게. 진수가 어떻게 음수가 돼? 장난쳐? 알겠어. 잘못 썼어. x는 양수. 괜찮습니까? x는 양수. 음수는 될 수 없잖아요. 진수 조건에 의하면. 그래서 x는 양수라고 한다면 내가 얘를 t로 치환했을 때는 t의 범위는 t는 실수 무슨 범위가 된다? 전범위가 되더라. 아 그렇구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지수에 대한 형태를 t로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세팅해 줘야 되나? 우리가 로그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x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 1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억일 수도 있고 또는 10억일 수도 있고 범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게 차이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젠 여러분들은 로그에서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뭐냐? 이런 거죠. 지수에서는 치환할 때 범위 설정이 중요했어. 로그는 근데 치역 자체가 실수 전범위이기 때문에 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스페셜하게 따로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제인 로그 함수에서의 행동 영역을 말하고자 해. 로그 함수에서의 행동 영역은 뭐냐면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자, 미가 진수가 미지수로 표현됐다 이거야. 미가 진수가 뭐로 되어 있다고?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말이야 문제를 섣불리 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 잘 기억해. 크게 써줄게. 최우선 행동 영역이야. 최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나중에 실수를 방지하고 싶거든. 미가 진수에 미지수가 왔어. 그럼 최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밑진수 조건 몇 가지? 세 가지를 항상 체크하고 가는 거야. 시험지에다가 크게 표시하고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에요. 그러면 밑진수 조건 세 가지가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 거지. 자, 로그 AB요. 나를 미시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진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첫 번째야. 미시인 A는 뭐보다 크다인 거지? 0보다 크고, 즉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요.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세 번째요. 진수나 B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얘를 반드시 표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들을 잇는 접속사는 1번 조건도 만족하고 2번 조건도 만족하고 3번 조건도 만족하는 뭐의 관계? 이고입니다. 이고. 접속사가 이고예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고 3번도 만족해야 됩니다. 이고는 집합의 연산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무슨 집합을 하는 거지?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또는 합집합, 이고는 교집합이요. 네, 요거부터 반드시 하고 가셔야 해. 그러면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끌고 가볼게. 자, 봐봐. 지수함수가 되었던 지수함수 또는 로그 함수에서 이번엔 미지수로 표현된 경우야. 미시 뭐로? 미지수로 표현된 경우야. 자, 함수로 해석하였을 때 미시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 미지수로 표현됐다고. 그때는 반드시 또 뭐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선생님, 두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런 소리야. y는 ax 승 어머나 미시 뭐로? 지금 미지수로 표현됐다는 거야. 그러면 a라고 불리는 녀석의 정체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 들어가는 거야. 개형에 따라서 어떻게? 첫 번째, a가 뭐라면 1보다 크다면 그때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호로록 이렇게 되는 무슨 함수였을 것이다? 증가 함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케이스. 두 번째,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미시라고 불리는 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호로록 이렇게 뭐하는? 감소하는 함수였을 것이라는 거지. 그림을 그려놓고 추가적인 조건에 의하여 내가 찾는 밑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무조건 케이스 분류. 마찬가지예요. y는 로그 bx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된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니까 증가냐 감소냐. 즉 b가 1보다 이렇게 클 때는 호로록 이렇게 생겨먹는다. 증가 함수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미시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0과 1 사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호로록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두 개 그려놓고 추가 조건에 의하여 1번 그림인지 2번 그림인지 이 문제의 그림은 도대체 1번인가 2번인가를 개연성 있게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주제는 로그 계산에서 좀 자유롭자라는 거거든요.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보세요. 로그 계산에서 자유롭자.
아, 무슨 제목이 저렇게 개떡같아. 무슨 자유? 이런 걸 말해요. 자, 보도록 할게. 나요, 공식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첫 번째요, 나는 알아요. 로그 2의 x 3의 y승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할 거냐면 똑 떨어질 거예요. 똑 떨어질 때 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쬐끄만한 수 얘는요, 밖으로 호로록 나갈 때 또는 호로록 이쪽으로 들어올 때 어떤 기능? 역수 기능이요. 그리고 여기 큰 놈이요, 얘가 밖으로 나가든 들어오든 간에 얘는 그대로죠. 자, 무슨 소리 나냐, 이런 소리 나는 거죠. 나는요,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상태에서 내가 나갈 땐 역수, x의 역수는 뭐? x분의 1. 그래서 x분의 1을 갖다 쓰고, 내가 나갈 땐 그대로니까 y. 이런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잘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봐봐. 다시 나는 너를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때 얘가 이제는 호로록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들어가든 나가든 요쪽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그럼 걔의 무슨 수? 역수. 그치? 그럼 얘의 역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y분의 x요. 그래서 나 y분의 x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3을 좀 더 크게 쓸까요?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요.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신 상태에서 이번엔 내가 호로록 위로 가고 싶어요. 들어가든 나가든 위로 갈 때는 뭐 그대로니까, 그렇죠? 얘가 그대로 가시면 뭐가 된다? x분의 y가 되더라. 우리들은 다 똑같은 세상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변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보도록 할게. 그러면서 두 번째, 너무나도 많이 쓰이니까 얘는 바로바로 보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로그 5라고 불리는 거. 선생님이 미술 9집이 숫자를 쓰지 않았거든.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10이 생략되어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상용 로그라고 불러.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이런 계산 어떻게? 로그 5라고 불리는 건 선생님 로그 2의 10이에요. 이런 거. 지금 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10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상태야. 그렇죠? 2분의 10이 바로 5인 거 맞죠? 얘를 우리는 어떻게만 할 수 있냐? 다시 진수의 나눗셈은 뺄셈. 그래서 어떻게? 로그 10 마이너스 뭐? 로그 2 이렇게요. 그럼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10의 값은 뭐다? 2이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이런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암기가 되는 거죠. 로그 5라고 불리는 건 1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이런 식, 요런 거, 요런 것들은 암기 사항이 되겠지.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공식이요. 세 번째 공식. 우리는 배웁니다. 밑과 진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갖다 써보죠. A 로그 BC는 얘랑 위치를 바꿔서 C 로그 B의 A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식이요. 즉 동그라미와 세모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야 해. 위치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공식의 기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밑을 내 마음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이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어떤 3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요 3의 1승, 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나는 3이라는 숫자가 너무 못생겼어요. 나는 원래 행운의 숫자 7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의 밑을 내가 뭐로 바꿔주고 싶다고요? 7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면 되죠. 이 공식을 배운 순간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밑을 네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감상해 보시죠. 어떻게 해요? 3의 1승이라고 불리는 건 로그 7의 7로 바꿔주세요. 나 1 맞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별게 있겠어요? 동그라미, 세모 얘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랑 위치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7 로그 7의 3 이게 결국은 3이에요. 괜찮습니까? 내가 나라는 거죠. 왜? 나랑 위치를 바꾸게 되면 3의 로그 7의 7 3의 1승 괜찮습니까? 즉 3이라는 밑을 너는 뭐로 바꿔준 거지? 7로 바꿔준 거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 푸는데 유용한 테크닉이 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기능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의 밑을 네 마음대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잘 생각해봐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말이에요. 이게 로그가 됐던 로그가 됐던 지수가 됐던 밑이 똑같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으면 밑이 다른데 밑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뭐 진수를 비교하거나 지수 파트를 비교할 때 되게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뜻이야. 잘 들어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봐봐. 로그 2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이 2라는 밑을 만약에 뭐로 바꿔줄 수 있다면 5로 바꿔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이 x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 2를 밑이 뭐로 바꿔주고 싶다고? 5로 바꿔주고 싶다고. 그럼 개념에 의하면 이렇지 않나? 선생님 지금 2를 5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응 맞아.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2의 1승은요 선생님이 5로 바꿔주고 싶다 그랬으니까 2 로그 5의 5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이게 1인 거 맞죠? 그런 다음에 나랑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지? 5 로그 5의 2 이렇게 되겠네. 결국 나는 나죠. 위치 바꾸면 2 되는 거 맞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로그 2라고 갖다 붙이고 아이고 2라고 갖다 붙인다고? 어이씨 쏘리 꾸벅 2라는 숫자를 어떻게 갖다 쓰자고? 이렇게 갖다 쓰자고요. 5에 로그 5의 2 이게 2죠. 괜찮습니까? 나랑 위치 바꾸면 2요. 거기에 x 이렇게 갖다 쓰면 되죠. 그럼 아까 저기 1번에 주목할래요? 1번에 주목하신다면 얘는 나갈 때 다시 뭐 할 때? 나갈 때 괜찮습니까? 뭐 역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로그 5의 x로 바꿔주시고 어머나 밑은 이제는 5로 바뀐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죠. 내 마음대로 변신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얘가 나갈 때 역수를 취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로그 이렇게 역수를 써서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역수요. 이해하시죠? 3의 역수는 3분의 1이요. 5의 역수는 5분의 1이요. 이것도 그냥 결국 숫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거요? 로그는요. 그냥 계산해서 지금 자유롭자는 거니까 분수식으로 좀 제발 봐주세요. 분수식으로 봐달라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로그 3의 7이 있었어요. 로그 3의 7. 그럼 얘가 너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서 어떻게? 로그 3분의 로그 7 이렇게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지 않나? 어떤 거? 봐봐. 로그 1 이런 놈이 있었다라고 쳐. 이 녀석 5의 2? 그럼 똑같이 모양 맞출게. 저해지니까 이런 거. 로그 그러면 이 녀석은 누구랑 똑같은 거지?
얘 너의 눈에 분수식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니까. 어떻게? 나는 로그 5분의 로그 2분의 1이요. 번분수식을 괜히 배운 게 아니죠. 분모 분자에 나는 똑같이 뭐를 곱한다면 로그 5를 곱한다면 얘는 또 누구랑 똑같은 거지? 로그 2분의 로그 5랑 똑같을 것이고 분모 분자에 로그 5를 곱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면 내가 결국 진수가 될 수 있으니 나는 누구랑 똑같다? 로그 얘랑 똑같다. 증명 끝나죠. 괜찮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분수 형태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연습하게 되면 아름다운 일이야. 밑이 2인 게 싫어서 네가 5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로 바꿨다고? 밑을 5로 바꿨다고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계산 연습하고 있는 거야. 얘가 나갈 때는 뭐여야 돼? 지수 파트가 나갈 땐 역수.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쓴 거야. 그런데 얘는 또 누구랑 똑같다고? 잘 들어봐.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로그 주황색. 얘는 누구랑? 로그 2의 5. 괜찮아요? 거기에 곱하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 곱셈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로그 5의 x. 이렇게 말하셔도 상관없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러고 나면 또 봐봐. 얘가 선생님 이번엔 이쪽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위로 올라갈 때는 뭐?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말해도 돼? 로그 5의 x에 야야야야야 올라와. 이쪽으로 갈 땐 역수, 이쪽으로 갈 땐 그대로. 다 보니까 어떻게 갖다 쓰면 돼?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요런 계산에서 자유롭길 바란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이게 선생님이 로그 계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주제로 삼고 그냥 연습을 해본 거예요. 이해했니? 이해했니? 이건 도대체 무슨 표현이야? 이해하니? 괜찮아? 네. 자, 그 다음 주제. 시작. 봐봐. 자, 나 좀 봐주시면서 이렇게 갈게요.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4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x제곱 플러스 2x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냥.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잘 보세요. 이 y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범위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범위 속에서 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발 나의 바램은 이 함수의 이름을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fx하고 내가 너를 부른다면 지금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 즉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 때 fx라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냥 구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그냥 딱 하나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지수함수가 되든 로그함수가 되던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fx를 제발 부탁이니까 합성함수로 봐주셨으면 좋겠어. 무슨 함수?
합성 함수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선생님, fx다 합성함수로 봐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두 개의 함수의 이름을 줄게요. 내가 어떻게 해요?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지수함수인 2의 x승이라고 말하도록 하고, hx라는 이 함수를 x의 제곱 더하기 2x라고 한다면 결국 fx라는 함수는요, fx라는 함수는 여기 x 자리에 얘가 쓰이는 거니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g 합성 hx요. 이 gx, x 자리에 hx가 쓰인다는 거지. 나요. 이렇게 뭐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합성함수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행동 영역은요,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 그냥 졸업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교과서가 시키는 대로 뭐를 그려라? 동그라미 그리세요, 이런 거야. 무조건 뭐를 그려달라고?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자, 교과서를 배우던 그 시절로 갑니다. 동그라미 3개를 그려달라는 건 이래요.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지. 그래놓고 호로록 가는 거지. 내가 먼저 가는 함수, 아내께 먼저 가는 함수, 그리고 내가 뒤에께 나중 가는 함수, 이런 거니까 먼저 가는 함수인 누구를 그리고 hx를 그리고, 자, 나중 가는 함수 누구를 그리자? 우리 gx를 그리자, 이런 거야. hx 그리고 누구 그리자? gx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문제에서요, 다른데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디만 보라고? 2부터 3까지만 보라는 거야. 그러면 2부터 3까지만 봐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각각 여기에다가 hx라는 그래프를 그려내시면 돼. 나야 hx.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지? 좌표 평면에 여러분들이 이 이차함수인 hx 좀 그려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xx 플러스 이거든. 야, 이거 중학교 때부터 사랑하던 놈이었어. 어렵지 않잖아. 어떻게?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 난 마이너스 2예요. 나 0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어디에만 주목해달라고? 네가 2부터 3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그럼 점을 찍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2일 때 너 함수값 뭐니? 2를 대입하는 거지. 싸 더하기 싸요. 그래서 난 뭐요? 빠리요,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또 뭐를 찍는 거지? 점을 찍는 거지. 호로 가서 아예 너무 숫자를 크게 잡았어. 뭐 상관없어. 가는 거지. 뭐로? 3이라고. 그럼 3, 너 3일 때 함수값 뭐니?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1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여기. 딱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보라색에만 신경 쓸래, 이런 거죠. 그럼 그때 함수값의 범위를 갖다 쓴다는 거야. 함수값의 범위를 갖다 쓴 건 또 이런 느낌이잖아. 최대와 최소. 이 그림 속에선 최대와 최소. 나 최소값은 8이라고 해. 2일 때 최소값 8. 그래서 8부터 어디까지? 15까지.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이 구간 속에서의 최소값은 8. 이 구간 속에서의 최대값은 15다. 그래놓고 나는 누구만 이제 신경 쓰면 된다? gx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무조건이야. 이 모양새, 이게 로그가 됐던 지수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뭐로? 합성함수로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gx라는 그래프만 그려내시면 되는데, 호로록 나 gx라는 그래프요, 2의 x승이요, 호로록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y는 2의 x승, 이렇게. 그런데 어디만 주목해달라고? 또 8부터 15까지. 그러니까 8, 나 8,
나 15. 이렇게 라인 그린 다음에 여기에만 주목해줘 이런 거지. 여기에만 주목해줘.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갑니다. 어떻게? 8 집어넣으면 2의 8승부터 내가 최소값이요. 최대값 15일 때요. 그래서 나 2의 15승이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내가 2의 8승이 되는 것이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내가 2의 15승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든 함수를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합성함수로 봤으면 뭐 해야 된다? 동그라미 3개 그리고 문제 풀더라.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어떤 식으로?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을 구해. 치역을 내가 구했어. 이 치역은 다시 나중 가는 함수의 뭐가 될 거다? 정의역이 될 거다. 그래갖고 이 함수 속에서만 해결하면 게임이 끝나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합성함수로 보세요. 합성함수로 봤다면 동그라미 3개 그리세요. 요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예. 자, 또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볼게. 그 다음 주제는 이렇거든요. 역함수 빨리 구하기라는 주제예요. 역함수 빨리 구하기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해하고 싶어. 사실 빨리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를 딱 눈으로 보고 우리들은 역함수 관계네 이걸 파악하는 게 목적이야. 사실 식으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식을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 말. 우리 y는 2의 x승 얘와 y는 로그 2의 x승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미시 2로 통일되어 있는 거야. 다시 미시 5로 2로 통일된 상태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불러 지금? 역, 함, 수 관계라고 부르는 거 맞지? 우리들은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관계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y는 x 대칭, 즉 y는 x라는 이 선의 기준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접게 되면 정확하게 뭐하는 상태? 일치하는 상태. 얘를 우리는 역함수 관계라고 불러. 괜찮습니까? y는 x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럼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냥 좌표 평면에다 그리면 호로록 이렇게 그려져. y는 2의 x. 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지? 0,1을 지나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그래프를 호로록 그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져. 괜찮습니까? 내가 결국 뭐인 거지? y는 로그 2의 x가 되고 내가 0,1을 지나면 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1,0을 지나.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함수 파트를 배울 때 이러지 않았나요? fx가 증가야. 그럼 당연히 f 인버스 x도 뭐가 되는 거고?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이 지수함수가 증가? 그러니까 나의 역함수 얘도 증가. 그렇지? 만약에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역함수 자체도 뭐 하는 거겠지? 감소하는 거죠. 뭘?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역함수 관계라는 건 어차피 접으면 일치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내가 너에게 y는 잘 들어야 돼. 2에 x 플러스 5 그래놓고 플러스 4 얘 역함수 좀 구해줘 이랬단 말이야. 역함수.
그러면 내가 얘를 좀 유치하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봐봐. 그냥 교과서 또는 문제집이 시키는 그런 방법대로 한번 훈련을 시키면 이러지 않나? 어떻게?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이런 거잖아. y 대신 x, x 대신 y. 일단 x랑 y랑 위치를 체인지하는 거지 다. y는 x 대칭이 역함수니까. 그래서 난 여기 y 자리에 x를 갖다 쓰고 여기 x 자리에 누굴 갖다 쓰는 거지? y를 갖다 쓰는 거지. 이렇게. 이 함수 자체가 얘의 역함수야. 이 자체가 뭐라고?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x랑 y랑 위치를 바꾸는 거야. x 대신 y, y 대신 x.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통 끝내질 않지. 왜? 아씨, 너 함수 맞아? 야, 너 함수 맞니? 너 왜 이렇게 안 이쁘니? 이런 거야. 안 이뻐. 왜 안 이쁜 거지? 야, 내가 배워왔던 함수라고 불리는 체제 자체는 보통 이쁘게 뭐로 정리되어 있어. y는 모시기. 괜찮습니까? y는 모시기. 이렇게 y로 이쁘게 정리되어 있으니 너는 왜 이렇게 안 이쁘니? 너의 역함수가 너는 맞는데 안 이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스텝으로 이쁘게 뭐로 정리하는 거지? y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 함수의 모양을 이쁘게 뭐로 정리하자고? y로 정리하자는 거야. 그러면 너를 y로 정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통해서 y로 이쁘게 정리를 하는 거겠지. 그 관계라는 게 뭔데? 이런 거 아닌가? 자, 봐봐. 플러스 4를 이항하든가 아니면 양변 마이너스 4를 더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4는 이항한 거예요. 2에 y 플러스 5다. 얘를 이제 로그로 표현해 달라는 거지. 어떻게? y 플러스 5는 얘를 로그로 변신시키는 거야. 밑이 2니까 어떻게? 로그 2에 x 마이너스 4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쁘게 y로 정리를 하면 y는 어머나 로그 2에 x 마이너스 4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y로 정리해서 역함수를 내가 구했다라는 거지. 근데 나에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거야. 그럼 좀 더 빨리 볼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기본은 이렇거든.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우리들이 모라는 상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 안다고. 그치?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자, 이 녀석의 정체부터 보자라는 거야. 시작. 나는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줄게요. 그럼 사실 이렇거든요. fx의 정체는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fx가 되기 위해서는 y는 fx가 되기 위해서는 fx가 나예요.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이동시켜야지 fx가 되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 이렇지 않나요? 이 그래프가 얘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 x 플러스 5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x 대신 x 플러스 5를 대입했다는 건 x 대신 x 플러스 5?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플러스 4는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면 y 마이너스 4거든요. y 대신 y 마이너스 4? 그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그래서 그냥 플러스 4라고 보통 현이 1조. 그래서 어떻게? 이항하면 y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어떻게?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뭐 했다는 거지? 우리 평행이동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의 목적은 얘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를 구하는 거였거든. 나의 이름이 f 인버스 x야. f 인버스 x. 그럼 이래요. 잘 들어봐. 원래 너의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였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너의 역함수 인버스 x를 구하고 싶단 말이지.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아니 역함수라고 불리는 게 y는 x 대칭이 되니까 네가 했었던 행동이에요. y 대신 x, x 대신 y를 대입한다는 거 거꾸로 보자는 거지. 체인지에서.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야, 원래 함수 2x에 대한 그래프가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했다면 역함수의 입장으로 보면 y축이 무슨 축으로 바뀌면 되는 거야? x축으로 바뀌면 되는 거야. 그래서 y축으로 플러스 4, 난 x축으로 플러스 4. 너의 함수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게 역함수의 입장으로 보면 y축이 되면 되는 거야. 너의 x축이 얘의 입장에서는 y축, 너의 y축이 얘의 입장에서 보면 x축,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얘요, y축으로 플러스 4, 그건 x축으로 플러스 4. x축으로 마이너스 5, 그럼 내 하는 y축으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같았어. 이 함수가 x축으로 플러스 4,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는 로그 2에 x축으로 플러스 4니까 뭐? x 마이너스 4요. y축으로 마이너스 5요. 그래서 마이너스 5요. 이게 얘죠. 요게 훈련이 되면 되게 유용하답니다. 훈련이 되면 뭐하다고? 되게 유용하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랑 연습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 연습 2번만 한번 해봅시다. 연습 2번만 지워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 갑니다. 첫 번째 연습. 자, 시작. y는 3에 x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5가 있었어요. 얘를 fx라고 할게요. y는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fx라고 합시다. 너는 fx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됩니까? 묻으신다면 어떻게 가면 돼? 잘 들어. 로그 3이라고 갖다 써. 미은 변하지 않을 테니 3의 x승과 로그 3의 x 역함수 관계 맞지? 그럼 시작. 얘들아, 너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x 대신 x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만큼. 그럼 그게 역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 아니라 y축. 그래서 y축으로 플러스 7만큼 여기다 플러스 7 갖다 쓰는 거야. 자, 나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5. 그럼 얘 입장으로는 x축으로 마이너스 5.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으니 여기다가는 x 플러스 5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깔끔하지. 느낌 와? 괜찮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연습 2번째. 자, gx라는 함수가 있대요. gx요. 이번 이렇게 갑시다. 로그 5에 x 플러스 4, 그런 다음에 플러스 2, 이런 녀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보고 g 인버스 x 좀 구해달래요. 역함수요. 그러면 밑이 통일돼야 되니까 지수함수 형태로 5라고 일단 만들어. 자, 그럼 시작. 자, 보이니? y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플러스 2는 x축으로 플러스 2. 얘 입장에서 x축으로 플러스 2니까 나는 뭐를 갖다 써야 돼? x 대신 x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x축으로 플러스 2. 자, 보였으면 좋겠다. x 플러스 4, x 대신 x 플러스 4, x축으로 마이너스 4야. 그럼 얘 입장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얘를 fx, 얘를 gx 이런 식으로 줬다면 얘 이름을 문제에서 fx라고 부르자, 얘 함수의 이름을 gx라고 부르자. 그럼 보는 순간 우리 역함수 관계네. 이게 빠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바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문제에서 fx, 얘를 gx 줬을 때 우리들의 관계가 역함수네. 이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y랑 x랑 바꿔보고 이쁘게 y로 정리해봤더니 정말 역함수네. 이게 아니라 보면 역함수 관계네. 역함수 관계네. 이게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 시간 낭비 없이. 이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주제 갈게요. 다음 주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지수 로그 함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함수를 다루던 간에 여러분들의 행동 영역이 될 겁니다. 함수 자체를 다루는 행동 영역이 되거든요. 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2개 이상의 함수 또는 그래프, 즉 그림이 주어졌다는 거죠. 2개 이상의 함수가 주어졌다.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 뭐냐라고 묻으신다면 선생님은 그냥 그 행동 영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부터 하자. 이게 네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야. 아니 뭘 의심하는데, 아니 그래프가 주어진 건데 또는 그림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뭘 의심하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 2개 그냥 함수라고 할게요. 2개 이상이지만 그냥 2개라고 가정해 놓고 선생님 이야기를 끌고 가볼게. 2개의 함수가 족보가 같은 경우, 아유 씨, 족보가 같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아니 로그 함수면 로그 함수, 로그 함수 2개, 지수 함수면 지수 함수 2개. 괜찮습니까? 이렇게 족보가 같은 함수가 2개 이상 주어졌을 때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족보가 같았을 때는 뭐 의심을 하는 거지. 어떤 의심을 하는 거냐? 그 2개의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의심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좀 빠르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지 얘 좀 들어주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fx가요. fx가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로그 2에 8의 x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나 gx요. 나 로그 2에 4분의 x요.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거? 야, 너의 밑도 2고 너의 밑도 지금 2니까 일단 같은 로그 함수끼리 족보가 같은데 밑이 지금 같다고? 그럼 의심하는 거야. 너희들 혹시 fx야 gx야, 너희들 혹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관계에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의심부터 하고 가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그러면 배운 개념에 의하면 나는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무슨 셈과 같으니까 덧셈과 같으니까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군요. 훌륭해요. 덧셈은 곱셈, 그래서 8x. 그렇구나. 선생님, 나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에서의 뭐랑 똑같으니까 뺄셈과 같으니까요. 얘는 선생님 그럼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네요. 훌륭하네, 훌륭해. 그럼 이런 거네. 어떤 거? 얘를 다시 갖다 쓰면 로그 2의 x 나요. 로그 2의 8이라고 불리는 건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이야. 나요. 로그 2의 x요. 그리고 나서 나는요. 어떻게? 마이너스 2요. 우리들은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네요. 이런 거야. 즉 fx와 gx의 관계가 나왔다는 거지. fx와 gx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돼? 라고 묻으신다면 fx에 대한 그래프를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즉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 gx가 되는 거고, 거꾸로 보신다면 gx에 대한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그것이 무슨 x가 되더라? fx가 된다 이거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겠네요. 나 fx에 대한 그래프를 연두색으로 그리게 되면 로그 2x에 대한 그래프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내가 결국 fx고, 나에 대한 그래프를 gx에 대한 그래프를 보라색으로 그린다면 로그 2x에 대한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내가 gx가 되겠네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고. y축으로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 괜찮습니까? 그 말은 이렇겠네. 또 어떤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호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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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하였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잖아. 그랬을 때 이런 거리들이 다 뭐라는 거지? 이런 거리들이 다 뭐라는 거지? 이런 거리들이 다 오라는 거지. 우리들은 다 길이가 같아. 다 오라는 거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모든 점들,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동하는 걸 말하는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난 너에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나와. 이 그림을 지우기가 싫네. 이 그림을 지우기가 싫어. 자, 나는 이 그림을 그대로 살린 채 이 주제를 이야기해 볼게. 어떤 주제? 자, 봐봐.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자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불가능. 아이 선생님, 근데 난 문제집에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넓이 좀 구해주세요. 나는 문제를 봤는데 선생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응,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자체를 정확하게 계산으로 구할 수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의 행동 영역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이 주제가 나온다면 나의 행동 영역은, 학생의 행동 영역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잘 관찰하자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잘 관찰하자는 거야. 잘 들어봐. 저 그림을 지우지 않을게. 너한테는 분명히 fx를 이렇게 줄 것이고 gx를 이렇게 줄 거야. 내 말 잘 들어. 문제가 이런 거였어. 문제를 풉시다. 이런 거 똑같이 쓰진 않을게. 그냥 얘가 fx, 얘가 gx야. 여러분한테 문제가 이렇게 준 거야. fx와 y는 fx와 y는 gx, 나는 함수와 x는 4, x는 8이라고 불리는 우리 얘로 둘러싸인 면적점 계산해줘 이런 거였어. 그럼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그냥 이런 거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나는 문제를 읽으면서 캬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괜찮아? 나는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두 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에만 주목하면 되겠다. 이게 그냥 마음 자세야. 괜찮아? 이게 어떤 함수가 됐든 상관이 없어. 나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2차 함수가 돼도 좋고 그 무슨 함수가 돼도 좋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면적 넓이 좀 계산해 달래? 그 말은 그냥 두 그래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 좀 잘 파악해 줄래? 이거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보면서 이미 마음의 자세는 하하하 너희들 대칭이동 아니면 평이동 관계에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에 출제됐을 거 아니야. 맞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보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우위의 관계가 y축으로 풀었어. 얼마만큼? 5만큼 평이동 관계에 있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않나? 잘 봐. x는 4라는 라인이 어딘가에 존재했겠지. 그냥 그려. 내가 x는 4라고 이렇게 그려. 괜찮아? x는 8이라고 보이는 이 선이 어딘가 존재했겠지. 그려. x는 8 이런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넓이는 fx, gx, x는 4, x는 8.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면적이 되니까 내가 답이야 이런 거야. 장난쳐? 너한테 호로로로로 코로로로로 호로로로로 코로로로 이렇게 생긴 나보고 면적 좀 구해달래. 뭐 하는 짓이야? 계산을 못하는데 맞아? 그럼 어떤 걸 이용하는 거지? 얘를 여러분들이 아는 도형으로 뭐 시키면 돼? 변신시키면 돼. 그때 어떻게 변신시켜요? 쌤 묻으신다면 그 변신에 뭐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평행이동 관계야. 왜? 우리 둘의 그래프가 y축으로 플러스 5 y축으로 마이너스 5 하여튼 얘가 되려면 y축으로 마이너스 5 얘가 되려면 y축으로 플러스 5 그 말은 이 길이들이 다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어떤 수평선을 그어도 이 점이 되기까지는 플러스 5만큼 올라가야지 이 점이 되는 거잖아. 이 점이 되기까지는 플러스 5만큼 올라가야지 이 점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 말은 여기 이런 길이들이 다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 넓이는 결국은 내가 아는 어떤 넓이랑 똑같다는 거지?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길이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 길이 5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 x는 4 x는 8이라는 라인이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 이 길이는 4 그러니까 이 길이 4 괜찮아요? 그래서 이 면적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뭐? 20 나중에 이런 문제는 개념이 길었을 뿐 10초 컷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보면서 4 곱하기 5 그래서 20 고개 끄덕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야.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래. 뭐라고? 2개 이상의 그래프가 오는 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족보가 같다라는 말은 그냥 질수함수면 질수함수, 로그함수면 로그함수라는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어떤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어떤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아이고 족보가 같아? 너희들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최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은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족보가 다르면 어쩔 건데? 이런 거 괜찮습니까? 족보가 다르면 어쩔 건데? 우리는 이미 경험은 해봤어.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때 이차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우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괜찮아? 우린 무리 방정식 같은 경우 풀 때 루트가 미워서 양변 제곱해가면서 뭔가 식을 조작했단 말이지. 근데 아름답게도 이차함수는 말이에요.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이차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정의역에 제한을 두게 되면 이차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사항만 만들어 버린다면 그때는 역함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역함수가 누가 되는 거죠? 무리함수의 모양이 된다는 거 경험은 해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차함수와 무리함수 그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순 없고 요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잘 봐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족보가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에 있지 않나를 의심하고 그럼 족보가 다른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즉 질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섞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부분은 의심을 해야지. 괜찮아? 눈 딱 째려보고 의심하는 거야. 너희들 혹시 역함수 관계 아니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역함수 빨리 구하기라는 주제. 우리는 항상 의심을 알면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아씨 의심했어. 정말 맞는지 확인해봐. 그럼 어떻게 해? y랑 x랑 위치를 바꿔. 그랬더니 그 자체가 역함수긴 맞는데 이쁘지 않아. 그래서 걔를 이쁘게 y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으니. 괜찮습니까? 내가 암산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던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빠르게 암산이 여러분들이 좀만 더 연습해 주신다면 그냥 막 쓴 다음에 연습해. 10개 정도 괜찮아요? 내가 했던 거 그냥 숫자 논이 아무거나 쓴 다음에 연습하라고. 빨리 구하기를. 괜찮아? 그게 훈련된 학생이라면 훈련되면 딱 보면 오씨 역함수네. 맞아? 역함수네.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역함수 관계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행동요역은 어떻게 와야 해? 얘들아 무조건 역함수 관계가 나와요? 그럼 너는 반드시 필수 보조선을 작도해야죠. 필수 보조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수학 문제 풀 때는 항상. 선생님 필수 보조선이 뭔데? 뭐겠어요? 역함수가 y는 x 대칭인데 y는 x라고 불리는 이 필수 보조선을 반드시 좌표 평면위에 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y는 x라고 불리는 저 필수 보조선을 뭐 해야 된다? 작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흘러갔었던 거죠? 이렇게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아이고 너희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관계에 있을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거기를 반드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넓이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사각형, 삼각형 모두 좋으니 하여튼 배워왔던 넓이로 해석하시면 게임이 끝나더라. 괜찮습니까? 보통은 직사각형으로 올 거라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